이번 사연은 양가를 차별하고 되려 적반하장을 하던 아내와 장모에게 사이다 발언과 함께 이혼 예정이라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신혼 유부남이었는데 이제 이혼남이 되겠네요.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첫 번째 장모님과 함께 왔을 때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치사하게 굴면 저와 못 산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은 여자 말 들어서 손해볼 일 없다고 하고요. 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더니 아내는 장모님과 처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아내와 통화로 나도 마음 정했다고 여기서 정리하자고 했더니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이니 결혼할 때 해온 3천만 원 주겠다고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니 저자세로 나오며 두 번째로 장모님과 왔을 때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저에게 빌더군요. 장모님은 여전히 제 탓을 하길래 장모님이 하는 것을 보니 이번 위기만 넘기면 나와 우리 부모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들 것이 뻔히 보이는데 내가 미쳤다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냐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심한 말도 좀 더 했습니다. 확실하게 정 떼려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본가에 와 있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5억짜리 집 대출 없이 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 1억과 나머지는 부모님께서 해주신 돈을 합쳐 마련한 신혼집이죠. 제 명의로 부모님께서 해주신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월세 60씩 나옵니다. 외벌이로 살았고 저는 세전 430급여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혼수를 해왔고 총 비용 3천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내와 얘기할 때 1년에 있는 명절 2번 중에 한 번씩 양가에 번갈아 가면서 가기로 했습니다. 양가 모두 제사 없는 집이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고부 갈등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아내가 만난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무슨 일 있으면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전화를 받아서 아내에게 전달할 일이면 간단히 전달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외모 따지며 여자를 만났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더군요. 언젠가부터는 외모 따지지 않고 마음을 보고 여자를 만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명절에 저희 집에 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준비해 놓은 음식 저와 먹고 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처가에 가서 전부 치다 왔죠. 요즘은 남과 여, 처가와 본가 차별 없으니 별 불만은 없었고 지금도 생각에 변함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구 시장에서 젓갈 장사 하시는 분들이세요. 처음에 너무 없이 시작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와 누나 둘이 의지하고 자란 만큼 저희 남매 자립심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바쁘신 기간에는 밤늦게 들어오셨고 저와 누나가 집안 살림도 해놓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고생하셔서 번 돈으로 저 결혼할 때 지원해 준 것인데 아내는 그런 것에 전혀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진 계기는 어버이날 선물 문제였습니다. 처가의 선물은 장인어른과 장모님 합쳐서 150만 원 정도 금액이 들었고 저희 부모님에게 드릴 선물은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아내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고 제가 따로 부모님께 100만 원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돈을 드렸다고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는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그런 것을 왜 제 마음대로 하냐고요. 저는 아내에게 처가에는 어버이날 선물로 150 들었고 우리 부모님은 20 들었는데 오히려 우리 부모님께 적게 한 것이라고 따졌더니 아내는 선물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 마음이 왜 본인 부모에게는 크고 시부모에게는 작냐고 했더니 저에게 그런 것들 일일이 따지고 살면 서로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없었고 화가 났지만 그냥저냥 넘어갔습니다. 화를 낼 사람은 저인데 아내는 저와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장모님 생신에 또 한 번 충돌이 생겼습니다. 봄에 저희 아버지 생신에는 아내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생신에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옷을 사왔더군요. 궁금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생신에도 이 정도 선물을 드릴 것이냐고요? 그걸 왜 묻냐고 아내가 신경질을 내길래
봄에 아버지 생신에는 15만 원짜리 지갑을 사드리고 장모님 생신에는 훨씬 비싼 선물을 사드리는데 양가 어머님께 더 비싼 것을 해드리려는 생각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더니 자기 부모에게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아깝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양가에 똑같이 하자는 것뿐이라고 했더니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됐다고 장모님 선물로 사놓은 옷 환불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고는 자기 부모는 자기가 챙기겠다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내가 나가고 나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길래 어디냐고 톡을 보냈는데 읽고 답장은 없더라고요. 주말에 아내가 장모님과 집에 왔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내는 저에게 그렇게 치사하게 굴면 저와 못 산다고 하더군요. 나는 치사하게 군 것이 없다고 했는데 장모님은 결혼 생활 편하려면 여자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자 말 들어서 손해보는 일 없다고 하셨고요. 장모님께 따지며 대들 수는 없어서 묵묵부답으로 있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과 함께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와 통화를 하는데 저와 살면 숨이 막힐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도 화가 나서 억지를 쓰면서 제멋대로 하는 사람과는 나도 평생 못 살 것 같으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그냥 간단히 갈라서면 될 것이고 결혼할 때 든 혼수비용 3천만 원은 주겠다고 했어요. 아내는 갑자기 저에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두 번째로 아내가 왔습니다. 그때도 장모님과 함께 왔어요. 아내는 저에게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결혼하고 며느리 도리 같은 것은 한 적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해놓고 한 번 울면 용서가 될 것이라고 믿었냐고 이 상황 참 웃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 왜 아내와 트러블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상황을 아시면서 여자 말을 들으라고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이런 사소한 일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억지에 숨이 막힐 듯 했는데 평생 이런 일 겪으면서 시간 허비할 마음 전혀 없다고 했고 한 번 집을 나간 사람이 두 번은 못 나가겠냐고 장모님과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갈라설 것이니 그리 알라고 장모님께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 옷 몇 개만 싸서 저희 부모님 집에 왔습니다. 부모님께 설명드리고 죄송하지만 갈라설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은 별 말씀 없으셨어요. 며칠간 아내와 통화를 했는데 아내는 잘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위기만 넘기면 또 나와 순진하기만 한 우리 부모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사람을 내가 뭘 믿고 같이 사냐고 말하고 전에 말했듯이 결혼할 때 든 비용 3천만 원 줄 테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계속 버티고 있으면 경찰 불러서 내쫓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아내가 무슨 조건을 걸어도 못 믿을 것 같아요. 아내는 그냥 울면서 잘못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고요. 결혼할 때 누가 더하고 덜했고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양가에 차별을 두니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더군요. 아내가 양가를 차별하는 것도 화가 나지만 왜 차별하냐고 묻는 저에게 되려 성질을 내는 모습에 모든 정남이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제멋대로 행동하고 의문을 갖는 저를 찍어 누르려는 아내의 태도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절대 타협하는 일 없을 것 같아요. 곧 이혼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못된 시어머니가 매달 용돈을 50만 원 더 달라고 해서 사이다를 날리고 매달 드리던 용돈마저 끊어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되어가는 30대 중반 새댁이에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아버님 생신이라 다 같이 모여서 오랜만에 외식하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생활비를 50만 원 더 올려서 80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황당했는데 더 황당한 것은 저희 친정에는 알리지 말고 그 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분이 운영하는 식당에 알바를 나가고 계세요. 그것도 심심하다고 용돈벌이나 한다고 하시며 나가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직 아이는 없어요. 둘이 합쳐서 600 조금 안 되게 법니다.
출근은 같은 시간에 하고 퇴근은 신랑이 더 늦게 하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가 좀 큰 회사라서 제가 신랑보다 50 정도 더 벌어요. 지금까지 양가에 매달 30씩 드렸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고 갚아야 할 대출금 같은 것도 없어서 조금씩 저축하고도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80을 매달 못 드릴 것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겪어온 시어머니의 행동들을 생각하면 전혀 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과 제가 각자 모은 돈은 비슷했고 모자라는 돈은 저희 부모님이 보태주셔서 아파트에 자가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지방이라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예단 예물 다 패스했고 결혼식 비용은 저희 쪽에서 거의 부담했습니다. 대신 결혼하고 살림은 주로 남편이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남편이 집안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저는 빨래를 개고 남편이 청소기 돌리면 제가 설거지하고 이런 식으로 함께 가사 일을 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제 사주가 안 좋다고 대놓고 얘기한 분이세요. 남편과 결혼 얘기가 오갈 때 남편이 저에게 생년월일시를 알려달라 하길래 태어난 시간은 잘 몰라서 엄마에게 물어봐서 알려주었습니다. 사주, 궁합 같은 것은 저희 집에서는 보지 않아서 엄마에게 이상하다고 했더니 그런 것을 따지는 집들이 아직 꽤 있다고 이해하라 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처음 인사 간 날 전에 사주를 보는 곳에 가서 시어머니가 이미 사주를 보고 오셨나 봐요. 그곳에서 제 사주가 별로 안 좋게 나왔다고 그것을 저에게 대놓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너희 둘이 좋다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저를 참 탐탁지 않게 여기는 티를 내셨습니다. 화가 났지만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내가 잘하면 좋게 보겠지 하는 순진한 생각을 했었죠. 상견례 때도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께 제 사주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주가 안 좋은 저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준다는 식으로 말하셔서 저희 엄마가 그 자리에서 화를 내셨어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집에서 사주는 뭔 놈의 사주를 보냐고 웃기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희 아빠도 귀하게 키운 딸 이런 대접 받으며 시집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서 있다가 부모님께 끌려 나오듯이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며칠 동안 화를 내고 시아버지도 엄청 뭐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한동안 사과드리고 해서 다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 결혼하면 보자고 생각했나 봐요. 결혼하고 시댁에 가면 저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키면서 항상 저를 신경질적으로 대했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저를 대하냐고 하면 제가 배워야 할 것이 많아서 그렇다는 억지를 부렸어요. 남편이 저를 편들어주고 시아버지께서도 시어머니가 너무한다 싶으면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해주니 제가 시어머니에게 반발을 하기도 좀 뭐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시누이는 딸이라고 본인 엄마 편들면서 저에게 떽떽거리듯이 말하는 것이 버릇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하면서 이것저것 일 시키고 있으면 시누이는 옆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저에게 본인 엄마 답답하지 않게 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없냐는 얄미운 소리를 했어요. 저를 그렇게 구박하면서도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딸이라서 예쁜지 놀고 먹는 시누이가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준생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 취준생이지 별로 노력하는 것도 없고 부모님에게 용돈 타서 친구들이랑 놀러나 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시누이가 하도 얄미워서 시댁에서 밥을 함께 먹다가 제가 시누이에게 어른들도 있는데 그 쩝쩝거리는 소리 좀 내지 말고 밥을 먹으라고 했어요. 시부모님 얼굴 빨개지시고 남편도 긴장했습니다. 시누이에게 저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렇게 쩝쩝대면서 밥을 먹냐고 밖에 나가서도 그러면 사람들이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욕한다고 했는데 시누이는 밥 먹는데 뭐라 한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매번 저에게 가정교육이 어쩌고 하던 시어머니이다 보니 저에게 뭐라고 못하시더군요. 제가 그래서
시누이에게 밥을 쩝쩝대고 먹다가 그거 지적받았다고 밥상 앞에서 우는 버릇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하며 시누이에게 웃으면서 말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끄러워지니까 그만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윗사람으로서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의아스럽다는 듯이 대꾸했더니 시어머니 별말 못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시누이는 저에게 더 얄미운 짓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투명인간 취급했더니 본인이 더 열받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시어머니가 식사 중에 저희 부모님께는 말하지 말고 매달 50만 원을 더 주라는 말씀에 제가 그래도 갑작스럽게 50을 더 달라고 하시니 드릴 수는 있지만 솔직히 조금은 부담돼요. 했더니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식당 사람들 들으라는 듯이 그렇게 시어미 용돈 주는 것이 아니 꼽냐고 무슨 좋은 꼴 보려고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나 라고 외치시길래 저도 큰 소리로 양가 똑같이 3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친정에는 말하지 말고 시댁에만 50만 원을 더 달라고 하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랬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 한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시누이가 언니, 그거 좀 해준다고 밥 굶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해주지.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나? 이러면서 쩝쩝거리면서 처먹는데 제가 또 주변 사람들 들리게 아가씨, 대학 다니면서 부모님 돈으로 그렇게 헤프게 생활하고 지금은 취업 준비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가여우면 빨리 취업해서 직접 효도하세요. 라고 했더니 옆 테이블에서 작은 소리로 무슨 년이라고 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남편이 엄마 왜 이러시냐고 하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자기는 백년 손님이라고 우리 집에서는 자기에게 참 잘해주는데 왜 결혼할 때 훨씬 우리 집에서 돈도 많이 들었는데 내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쌍한 척 좀 했어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 들으라고요. 그리고 나 이제 시어머니께 드리던 용돈도 못 드리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도 낳고 하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모으며 살아야 해서 못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자기보다 돈 더 많이 버니까 친정에 드리는 돈은 50만 원으로 올려드리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라고 하는데 시어머니 얼굴 새빨갛게 되어서 울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헛기침하시며 먼저 나가시고 저도 긴장해서 그런지 허겁지겁 계산하고 나왔네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다시 한번 양가 용돈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남편은 제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누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따지지 않고 살아왔어요.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 어쩔 수 없을 때 빼고는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며 살아왔는데요. 괜히 급여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혹시라도 남편 자존심 상할까봐 조심했던 것이었죠. 신행 다녀온 후 시댁에 갔을 때 시부모님에게 큰절 올릴 때 시어머니가 저희 절하는 자세가 요망하다고 남자 깃 빨아먹을 것 같다고 했던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하면 좋아지겠지 하고 참고 살아온 인연이 참 많이 후회됩니다. 지난 주말에 식당에서 그런 일이 있고 시어머니가 나중에라도 난리를 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에게 전화해서 예전보다 나긋나긋한 말투로 말씀하시더군요. 진작 할 말 다 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태도가 변해도 평생 시댁에 드릴 용돈은 없을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신랑을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냥 시어머니에게 바라지도 않고 드리지도 않으려고요.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에서 도와주신 돈에 욕심을 내던 시부모님을 참교육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넘은 맞벌이 하는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우리 부부 돈 관리는 제가 하고 있어요. 결혼 후에도 친정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움 주시려 해서 감사한 마음인데 시댁에는 돈 지출이 너무 커서 양가 통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시댁에는 갈 때마다 한우 좀 끊어다 먹자, 과일 좋은 것으로 사와라, 외식하자 합니다. 외식을 하게 되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돈을 다 내요. 친정에서 외식하면 우리가 돈을 내기 힘이 드는데요.
친정부모님과 외식을 할 때 제가 계산을 하려고 하면 진저리를 치며 아빠가 식대를 항상 계산하셨습니다. 한 번은 식사 중에 몰래 가서 계산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식대를 내고도 남을 돈을 저에게 주시며 이 돈으로 네가 계산을 하라고 하셔서 저희는 식대를 계산할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는 결혼할 때 우리 돈으로 결혼했고 시댁에서는 심지어 축의금도 다 가져가셨어요. 신랑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이 낸 축의금도 전부 시부모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아무튼 시부모님은 우리 결혼식 때 오셨던 친척 경조사라며 신랑을 데려가서 축의금 부조금을 우리 돈에서 하게 만드셨습니다. 게다가 넉넉하게 넣으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친척들 경조사 비용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시부모님이 우리 결혼식 축의금 가져가셨으면 시부모님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아무튼 우리는 양가 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넣었습니다. 친정에는 뭔가를 사가려고 해도 너희 돈 모으라고 하시며 못 사오게 하시고 바리바리 싸주시는 데다가 식대 내라고 아빠가 돈 주시는 경우 그 금액이 식대의 거의 2배인 경우도 있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돈은 친정 통장에 넣어두었어요. 생활비에서 시댁 경조사 비용이 나가면 그 돈은 시댁 통장에서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해서 메웠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친정 통장은 계속 돈이 불어나고 시댁 통장은 항상 10만 원대로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부모님이 생신 기념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셨대요. 우리도 적금 넣고 대출금도 다 상환하지 못한 실정이라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있는데요. 친정 통장에 있는 돈을 급할 때는 쓰고 싶기도 했지만 친정 부모님을 생각해서 안 건드려 왔어요. 시부모님은 당당하게 제주도를 갈 것이라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돈을 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시댁에 갔을 때도 그 얘기를 꺼내셨어요. 시부모님과 신랑에게 통장 내역 다 보여주며 시댁 통장, 친정 통장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들은 우리 생활비가 모자라서 급한 상황이어도 절대 건드리지 않고 살아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댁 통장에 있는 10몇만 원 있는 것에 돈을 더 보태서 30만 원까지는 드릴 수 있지만 여행 비용을 우리가 전부 내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참 계산 정확하게도 한다며 비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시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저희 친정이 유별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시집장가 가서 가정을 꾸리면 경조사 비용이나 돈 들어가는 것들은 다 자식이 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부모가 받은 경조사 비용을 자식이 갚는 경우는 없었는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저에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하는데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 못하고 있길래 그럼 앞으로 돈 관리하라고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딜 어른들 앞에서 남편을 잡기를 잡냐고 하시길래 대꾸 안 하고 신랑에게 당신이 시댁 은행이냐고 했어요. 자식이 결혼해서 대출 갚으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것을 보면 안쓰러워서 우리 친정처럼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들이라고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시부모님 들으시라고 한 소리죠. 당신은 지금까지 은행으로 살아서 은행인 줄도 모르고 설치는 것인데 계속 은행으로 살고 싶으면 돈 관리 따로 하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 가지고 시부모를 무시한다고 뭐라 하시더군요. 돈 가지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바라시기만 하시고 어머님이 내셔야 할 돈까지 힘들게 사는 자식들이 내게 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다고 시댁 경조사 비용을 우리에게 내라고 하시는데 받을 것은 시부모님이 받으시고 낼 것은 왜 우리가 내야 하냐고 했습니다. 시댁 통장에 있는 10몇만 원을 보시고도 제주도 여행을 보내달라 하시는 것은 친정 통장에서 돈을 빼서라도 보내달라는 것이냐고 여쭤봤더니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친정 통장 말고는 돈 나올 곳이 없는데 그럼 저희가 무슨 돈으로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릴 수 있겠냐고 신랑도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그러는 것이면 친정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시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도와주신 것이지 사돈 여행 보내드리라고 돈 주신 것이냐고 했어요. 말하다 보니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소리 지르듯이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버릇없다 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신랑에게 시부모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친정 통장에 있는 돈, 친정엄마한테 내일 계좌이체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당신 개인적으로 쓰는 돈과 나 개인적으로 쓰는 돈을 아껴서 시부모님 제주도 여행 경비 보태드리자고요. 그리고 집에 오는데 신랑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기분 상해서 아무 말도 안 했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어제 신랑이 저에게 그동안 자기가 돈 관리를 안 해서 쉽게만 생각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본가의 호구로 살아온 것을 보면서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이제 알겠다고요. 앞으로 돈에 있어서는 네 말만 들을 것이라고요. 자기가 쪽팔려서라도 부모님 여행 가신다고 너에게 말하는 것을 말렸어야 했는데 자기는 그런 것도 생각 못했다고요. 신랑이 이렇게 나오니 제 마음도 풀리고 시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생신에 여행을 가시던지 안 가시던지 우리는 30만 원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돈은 드리자고 했습니다. 신랑은 고맙긴 한데 이젠 그러지 말자고 하면서 시댁 통장에 있는 돈에서 10만 원 드리는 것으로만 하자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인 줄 알고 살아온 신랑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해주니 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신랑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신랑이 생각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것도 행동하던 방식을 바꾸는 것도 힘들 텐데 제 말을 듣고 따라주려고 하니 저는 신랑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겠죠? 저도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군 것도 있고 해서 친한 친구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여러분들께 하소연하고 갑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욕먹을 각오는 되어 있으니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뭐라 하셔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술집에서 일하다 유부남과 재혼을 한 시어머니이면서 며느리 가정교육을 운운하며 인신공격을 하다가 며느리에게 참교육을 당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9년차 아들딸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에게 제가 심한 말을 했습니다. 신랑도 같이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어요. 시어머니의 어이없는 행동들을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그렇게 참아온 것이 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가정사가 좀 복잡하고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말하면 혹시라도 흠잡힐 일이 될까봐 두려워서 말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글을 씁니다. 친정부모님은 재혼으로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언니가 하나 있는데 언니는 엄마가 낳은 딸이고 저는 아빠가 낳은 딸이에요. 각자 딸이 하나 있는 분들끼리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된 재혼부부이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재혼하셨을 때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아빠와 둘이 살면서 많이 외로웠는지 엄마와 언니가 생긴다는 사실이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정말 자상하게 대해주셨고, 언니도 항상 저를 잘 챙겨주는 친언니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신랑과 만나서 연애를 하던 중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 저희 집 이야기를 신랑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신랑도 저에게 시부모님도 재혼부부라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야기가 좀 놀라웠습니다. 신랑은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신랑과 시동생이 어렸을 때 아버님이 술집 여자와 바람이 났었다고 하더군요. 바람 상대가 지금의 시어머니이신 것이죠. 신랑의 생모이신 분과 아버님은 한동안 많이 싸우시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신랑과 시동생에게 못되게 굴거나 하지는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랑과 시동생은 어린 시절에 힘들거나 외로운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술집 여자와 바람이 나서 조강지처를 내쫓고 술집 여자와 재혼을 한 것이긴 하지만 어머님이 들어와서 아이도 낳지 않고 신랑과 시동생을 잘 키워주셨으니 별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렇게 신랑과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공유하며 사랑을 키워오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머님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시부모님의 결혼 스토리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친정부모님이 재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분 나쁜 말씀을 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결혼 전에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저희 언니를 배다른 언니인데 서로 사이가 좋냐? 새엄마는 잘하는 동안 못되게 굴지는 않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시는 것이 어머님은 새엄마이지만 의붓아들들을 친엄마처럼 잘 키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친정엄마와 언니가 저에게 못되게 굴었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에게 자꾸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어머님이 이런 것을 물어보실 때마다 친정엄마가 잘해주셨고 언니와 친구처럼 지내왔다고 대답해 드렸어요. 결혼 후에도 어머님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하셔서 같은 대답을 하기 짜증났지만 참고 늘 대답하던 대로 대답해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무슨 계모 밑에서 고생하고 자란 사람으로 어머님은 믿어버리시더군요. 제가 새엄마 밑에서 자라서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서 가엾다는 식으로 종종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 새엄마이시긴 하지만 친엄마 이상으로 저에게 잘해주셨거든요. 엄마는 항상 언니보다 제가 우선이었던 분이신데 어머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기분이 상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어머니께 제가 한번 정색을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 새엄마이시긴 하지만 새엄마인 것이 느껴지도록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신 적 없으시다고요. 저는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어머님이 자꾸 쓸데없이 우리 엄마를 못된 계모로 몰고 가려는 이유가 뭐냐고 따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시동생도 어머님께 뭐라고 했는데 그때 잠시 멋쩍어 하시고는 별로 달라지시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딸이 좀 크면서 시어머니가 저희 딸아이에게 하는 행동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지금은 딸아이가 6살인데 4살 때쯤부터 시어머니는 같이 식사를 할 때 딸아이에게 물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따르라고 시켰어요. 우리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밥을 먹다가도 할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했고요. 2살 많은 아들에게는 그런 거 시키시지도 않으시면서 딸아이에게 매번 물을 따르라고 하시는데 너무 불만스러웠습니다. 신랑이 시어머니께 그런 것을 왜 시키냐고 물어보면 여자애들은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익히게끔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기본 소양이라 말씀하시면서요. 또 딸아이가 바닥에 앉아서 블럭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 어머님께서 오셔서 여자애는 다리 벌리고 앉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내복 입고 바닥에 앉아서 장난감 가지고 앉아서 노는 것인데 말이죠. 치마를 입고 팬티가 보이도록 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밥 먹을 때는 항상 반찬이랑 밥을 한 숟가락씩 남겨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손자에게는 시키시지도 않으시면서 손녀인 딸에게만 어머님은 안마를 시켰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열불 터졌지만 신랑이 나서서 저는 별말 안 했었는데요. 신랑이 나서는 것도 불만이었던 게 어머님이 다시는 그런 행동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액션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부드럽게 말을 하니 또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물론 그냥 할머니 어깨 좀 주물러줘라 하시면서 귀여워하시는 것이면 제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 안 하죠. 그걸 시키는 의도가 너무 불쾌했어요. 여자애들은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한다더군요. 아니 도대체 여자애가 물 따르기, 안마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어머님이 별 이상한 것들을 딸아이에게 시키시는데 진짜 창피해서 어디 하소연도 못하겠고 남편이 어머님께 그런 거 시키지 마시라고 뭐라 할 때마다 어머님은 애가 시키는 거 잘하는데 뭘 열을 내냐며 오히려 저와 신랑을 이상한 사람처럼 말씀하시더군요. 여자애는 이래야 한다. 여자애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여자애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많이 거슬렸습니다. 연애할 때 신랑이 저에게 여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어머니의 행동이 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얼마 전에 시댁에 갔는데
또 딸아이에게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교육을 하시더군요. 아이가 뽀로로 음료수를 들고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그 음료수를 들고 다니며 쪽쪽 빨아서 먹곤 했어요. 그걸 보시더니 어머님은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여자는 그런 식으로 음료수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병째로 입 대고 마시면 안 되고 꼭 컵에 따라서 마셔야 한다면서 아이가 무슨 큰일 날 짓을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는 할머니 눈치만 보고 있고 짜증이 나서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이 음료수가 원래 이렇게 흘리지 않고 빨아먹도록 만들어져 나오는 음료수라고요. 어머님은 여자애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늘상 하시던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정말 더 이상 못 참겠더군요. 저도 모르게 평소보다는 좀 언성이 높게 말했나 봐요. 요즘 여자애, 남자애 옛날처럼 다르게 키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이런 방식이 아이들에게 안 좋다고 해서 요즘 엄마들은 아들, 딸 차별 없이 대하며 키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구별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지는 뭐 들을만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저에게 네가 그런 것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자라서 그런가 보구나. 새엄마 밑에서 자랐으니 오죽하겠니? 이러시는 거 있죠? 어머님이 잘못된 교육관을 가지고 있으신 것인데 신랑이 지금까지 얘기를 해도 계속 고집부려 오신 것을 참고 참다가 한마디 했더니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정말 이성을 잃었네요. 어머니께 친정엄마와 우리 언니는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생모와 친언니 이상으로 저를 사랑해준 분들이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니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어디 드러나 보게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손녀에게 지금까지 여성스러움을 교육시키신다고 하시면서 이상한 교육을 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한다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들이 아이에게 여성스러움을 강요하는 나쁜 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자가 여자다워야 한다는 것이 뭐가 나쁜 것이냐고 하며 네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여자는 이래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술집 여자는 이래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 여자는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어머님이 물 따르라 시키는 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인 줄 아시냐고 했습니다. 술집에서 술 따르는 거 연습시키는 것 같아서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는 안마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야말로 과거가 의심되는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아이를 무슨 술집 여자를 만드는 것 같은 교육을 하시는데 그만하시라고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우리 아들은 여자를 무시하는 아이로 자랄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그렇게 되는 것도 무섭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라고 남자다움을 강조하는 것이나 딸이라고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것이나 둘 다 별로 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머님은 우리 딸아이에게 여성스러움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술집에서 하던 버릇을 가르치는 것 같아서 너무 불쾌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술집에서 일하시다가 아버님과 만나게 된 거 은근히 들추는 말이죠. 어머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살피듯이 쳐다보시더군요. 어머님께 우리 딸아이 술집 여자 만들 마음 없으니 그만하시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상한 행동 하시면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시댁에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참다 참다 몇 마디 했지만 지금도 기분이 풀리지 않네요. 아이에게 이상한 교육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무슨 말끝마다 친정엄마가 너희 새엄마라는 것을 대놓고 말씀하시며 가정교육 운운하시는 시어머니에게 화가 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시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술집에서 일하다 유부남 꼬셔서 조강지쳐 내쫓고 그 자리 차지한 주제에 가정교육에 대해서 뭘 안다고 헛소리 하시냐고 말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나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요. 이 말을 그날 시어머니께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심하다 싶어서 참았거든요. 그냥 해버릴 걸 그랬어요. 창피한 이야기라 익명의 힘을 빌려서 여기에 하소연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결혼할 때 몸만 온 남편이 쓰니님에게 계산적이라고 비난했다가 참교육을 받은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절이 되니 좀 편안해졌지만 이번 명절에 정말 끝장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글을 씁니다. 친구들에게는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여기에라도 털어놓고 싶어서요. 저는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고, 저는 31살, 남편은 32살입니다. 둘 다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감이 있기는 합니다. 연애를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둘 다 자리도 잡혔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시댁과 남편 때문에 명절 때마다 엄청 싸웠네요. 저희 친정은 여유롭지만 자식들에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대하지는 않으십니다. 취업 전까지 저는 부모님 재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저희 아빠는 변호사이시고 어머니는 퇴직 몇 년 안 남은 공무원이세요. 친정오빠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친정오빠는 현재 결혼 상대와 미국에서 함께 공부를 하는 중이고 결혼하면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 졸업하고 서울에서 결혼 전부터 다니던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예요. 친정부모님은 제가 취업을 했을 때 말씀하시기를 저 석사까지 돈 대주었으니 이제 돈 잘 모아서 결혼을 하든 여행을 다니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휴일도 따로 없는 분이라서 엄마 아빠 두 분 다 어쩌다 쉬는 날이 맞으면 훌쩍 여행을 다녀오시곤 했습니다. 그러시던 분들이 저 결혼할 때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해 주셔서 좀 당황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심하게 가부장적이신데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에는 숨기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결혼 전에 몇 번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시댁이 그렇게 가부장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도 어머님과 함께 식사를 차리시고 과일도 깎고 하셨거든요. 이런 면은 저희 아빠도 그렇게 하시니 우리 집과 비슷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후부터는 저에게 모든 것을 시키시더군요.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결혼 전 인사를 갔을 때는 제가 손님이라 그렇게 하셨던 것이고 결혼 후에 하시는 모습이 본 모습이라고 하더군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은 3남매 중 장남입니다. 여동생, 남동생이 있어요. 결혼 전에 저희는 약속을 했던 것이 있었어요. 추석에는 시댁에 먼저 찾아뵙고 설에는 친정을 먼저 가고 하는 식으로 명절을 지내기로 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오빠가 한국의 명절에 맞춰서 올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명절 동안 부모님 두 분만 계실 때가 많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친정 부모님 말씀으로는 명절에 두 분이 오붓하게 계시겠다고 하시며 안 와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희가 명절에 가지 않으면 서운해 하셨습니다. 서운해 하셨다는 것은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결혼 후 두 번째 명절에 점심 먹고 시댁에서 출발해서 저녁에 친정에 도착했더니 두 분이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저희 기다리면서 친정아빠가 갈비찜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명절 한 번은 시댁, 한 번은 친정, 이렇게 구두로 남편과 얘기는 했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지난 명절에는 시댁에 있다가 명절 다음 날 저녁에 친정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친정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명절 얼마 안 남겨놓고 남편은 이번에 시댁은 물론 시할머니 댁도 가자고 하더군요. 시할머니 댁은 경상도입니다. 명절 이틀 전에 시댁 가서 음식하고 시댁에서 잔 다음 명절 전날 출발해서 시할머니 댁에 가서 음식을 또 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덧붙이는 말이 추석 당일날 올라오는 것이 차가 막히니 어디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자고 추석 다음날 서울에 도착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추석에 먼저 가는 명절이지만 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차를 따로 끌고 가서 추석 당일에 올라오면 안 되겠냐고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편 하는 말이 시부모님, 신혼부부, 미혼 시동생, 저희 부부 이렇게 7명이 한 차로 가기로 했다네요. 우리끼리 따로 가자고 하는 것이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저더러 가족애를 모른다면서 본인 아버지 얼마나 사신다고 그러냐 하며 남편은 서운해했습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양가 부모님 지병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 아무도 없으시고 시아버지는 저희 친정엄마보다도 어리세요. 그리고 남편은 또 시할머니 댁에 다녀와서 남은 연휴를 저희 집에서 시댁 식구들 다 같이 보내자고 하더군요. 그럼 내가 도대체 명절 연휴 동안 며칠을 시댁에서 보내는 것이냐고 따졌거든요. 제가 지난 6월에 시부모님 초대해서 직접 요리를 해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때 신우네와 시동생을 못 불렀다고 하더니 시부모님이 그때 좋은 집 살면서 동생들 안 불렀다고 제가 신우와 시동생을 무시한다고 하셨다네요. 말 그대로 고생하고 욕먹은 일이 된 것이죠. 지난 6월에 신우네와 시동생이 오지 못했다고 이번 명절 내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 지금까지 서운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더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랬습니다. 결혼 전에 시부모님은 아들 잘 키워서 결혼시키는 것이라 아깝기도 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들 귀하게 여기시는 부모의 마음이라 이해했는데 저도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더군요. 친정에서 집을 해주셨지만 제가 모은 돈 중에서 일부 예단비로 드렸는데 꾸민비 전혀 못 받았고요. 친정엄마는 시댁이 힘드신가 보다며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혼수 예단 리스트 얘기 꺼내길래 이 거지들이랑은 안 엮일란다 하고 파혼하려 했었는데 남편이 대놓고 시부모님에게 창피하게 굴지 말라고 언성 높여서 넘어갔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명절, 생신, 어버이날,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에는 조선시대가 따로 없더군요.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시며 용돈과 제가 직접 차린 잔치상을 원하셨어요. 늘 바라기만 하는 시댁이다 보니 정말 마음이 떠나버릴 정도였습니다. 저만 보면 돈 없다고 하시는 시부모님 말씀에 네, 아끼면서 사셔야겠네요 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무뚝뚝하고 할 말 다 하는 며느리라고 동네방네 소문 내시고 다니셨는데 저 시부모님께 말대꾸하거나 한 적 정말 없습니다. 시부모님 하신 말씀 기분 나쁘면 앞에서 한마디 못하고 나중에 남편과 싸우는 전형적인 일반 며느리였어요. 신랑이 저를 가족애가 없다며 비난하는 말에 우리 부모님은 당신 일하느라 고생 많다고 홍삼, 녹용, 체질에 맞는 보약 지어다 주시고 아침마다 챙겨 먹였냐고 나에게 확인 전화까지 하신다. 나는 시댁에 지금껏 할 도리 다 하고도 당돌한 며느리라는 험담을 듣고 갓 지은 밥 한 번 얻어먹어 본 적도 없다. 가족이면 모든 면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냐. 나는 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냐. 물질적인 것은 기대도 안 하지만 나를 챙겨주시려는 마음이라도 느껴져야 나도 마음이 생길 것이 아니냐. 우리 부모님이 결혼할 때 집도 해주고 당신에게 보약까지 챙겨주며 잘해주시는데 당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겠냐. 당신이 날 사랑해주고 아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상황 판단 잘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렇게 계산적인 여자인지 몰랐다고 하더군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할 말을 잃고 며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혹시 결혼할 때 친정에서 돈 들인 것으로 시댁 식구들이나 남편을 기죽이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슨 행사 때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못 들은 서운한 경우들만 있더군요. 남편이 6월에 시부모님 초대했을 때 신우네와 시동생을 초대 못했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 생각나서 추석 직전 주말에 시댁 식구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는 시댁 일정대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선언도 할 겸 해서요. 배달 음식으로 점심 차렸어요. 점심 먹으면서 제가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명절에는 시댁에서 시간 거의 보냈으니 이번에는 친정에 먼저 가겠다고요.
시아버지는 그게 뭔 소리냐고 하시며 남편에게 이번에 시할머니 댁에 가는 것을 못 들었냐고 하시더군요. 들었는데 남편이 고집을 부리길래 제가 직접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대화했던 내용을 시부모님과 시누, 시동생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하고 남편이 저에게 계산적이라고 비난했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전에 집과 살림살이 전부 해가지고 오는 며느리에게 혼수 리스트 주시려 했을 때 파혼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친정에서는 결혼할 때 집도 해주셨지만 결혼 후에도 사위 보약까지 해주시는데 시댁은 결혼 후에 잘하려고 노력하는 며느리 더 휘어잡을 생각만 하시는 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했어요. 저 이때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일부러 집을 해왔다는 얘기를 말끝마다 계속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몸만 온 남편이지만 아끼고 사랑하며 잘 살려고 했는데 집해왔다고 유세 떠냐는 식으로 나오는 남편과 시댁 이제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가에서 집을 해주었으면 처가에 바짝 엎드려서 잘 하려고 노력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저에게 계산적이라고 비난하는 남편에게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시부모님과 시누 시동생에게 많이 베풀었으니 이제부터라도 저에게 갚으려 노력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댁에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시할머니 댁에 얼마나 가기 싫으면 이러냐며 됐다고 하시고는 명절에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시할머니 댁에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자기가 잘나서 장인이 뭐든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근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우네와 시동생은 제 눈치를 보면서 먼저 조용히 일어나서 가더군요. 어쨌든 저는 이번 명절에 친정에 갈 것이니 저 없이 시할머니 댁에 아들, 딸 데리고 잘 다녀오시라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알겠다고 하시며 시부모님도 일어나시더군요. 남편이 모셔다 드린다고 하며 함께 나섰습니다. 차키는 놓고 가라고 했어요. 나보고 계산적이라고 헛소리한 사람이 우리 아빠가 사준 차를 끌 생각이 드냐고 했습니다. 차키를 저에게 주더군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해준 집이니 내 마음대로 비밀번호 바꾸겠다고 시부모님 듣는 데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동안 거지근성과 잘못된 자격지심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잘못에 대한 반성은 안 들고 내가 오늘 한 말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만 들면 앞으로 각자 갈 길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며 시부모님도 알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친정에서 호의를 베풀었고 나도 잘하고 예쁨 받는 며느리 되려고 2년간 노력했지만 친정의 호의는 당연한 것이 되었고 내 노력은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려서 이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랑은 부모님 모셔다 드리고 와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얘기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잘못을 알겠거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나가고 저는 친정으로 와서 명절 연휴 보내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시할머니 댁에 가는 문제로 남편과 다투고 남편은 시할머니 댁에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은 전화로 계속 미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속 시끄러워서 시할머니 댁에 가지 못하고 혼자 시댁에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계속 미안하다고 앞으로 처가의 고마운 마음으로 정말 잘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에 기분 나빴던 것이 풀리지가 않네요. 이대로 이혼하고 싶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도 화가 가라앉지가 않네요. 남편과 시부모님 용서가 안 되네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적게 되었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결혼하면 대기업을 퇴사하고 남자 집이 운영하는 식당 일을 하라는 남친과 남친 어머니에게 핵사이다를 날리고 이별 선언을 한 당찬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유튜브 채널을 즐겨보는 20대 후반 직장 여성입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는 5년이 되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남친과 얼마 전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친과 연애 기간은 4년이었습니다. 남친과 남친 어머니의 생각과
제 생각이 너무도 달라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남친과 남친 어머니는 정말 타협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이제 곧 서른이 되는데 다시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될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남친은 외모도 훤칠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했습니다. 저를 위해 배려를 하는 모습에 반해 사귀게 되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 저보다도 더 많이 화를 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기분 좋을 때는 함께 기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남친 직업은 가족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년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고 향후 2, 3년 안에 결혼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남자친구가 말하기를 자기는 결혼을 해서도 어머니와 함께 계속 식당 일을 할 생각이고 언제 자기가 따로 독립을 할지는 장담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여자는 결혼을 하면 남자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와 제가 결혼을 하면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자기가 하는 일을 돕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저는 저대로 직장을 다니고 자기는 자기대로 식당 일을 한다면 우리 둘 생활 패턴이 맞지를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친 어머니도 저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가든식 주택 건물을 하나 사서 1층은 식당, 그 위로는 가정집으로 꾸며서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남친과 제가 협의를 해 나가며 조율하도록 하셔야지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통보를 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았어요. 뭐랄까, 제 의견은 듣지도 않고 남친 가족끼리 결정해서 통보를 하는 식이니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야 할까요?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남친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사는 버릇이 들어서 부모님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가족들과 함께 사는 거 불편해서 부모님과 동네는 같아도 혼자 나와서 살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면서 저와 결혼을 하면 갑자기 부모님을 모실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뭔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를 식당 일도 하며 살림도 하는 사람으로 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친에게 이런 제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 마음 전혀 없다고 했더니 저에게 부모님 모시고 살자고 했던 것은 제 반응이 궁금해서 농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가지고 시험하려 한 것이냐며 화를 냈는데 솔직히 남친도 그럴 생각 없었다며 은근슬쩍 넘어가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한다면 남친은 할 수 있겠냐 하니 돌아오는 대답은 네가 우리 집에 시집을 오는 거냐? 내가 너네 집에 장가를 가는 거냐? 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오랫동안 사랑하며 만나온 남친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쏘아붙이면서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원래 그렇게 꽉 막혔다더군요. 나오는 대로 막말하는 것이죠. 그전까지의 알콩달콩한 연애는 뒤로 하고 남친과 만나면 한동안 서로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는 남친에게 나는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고 결혼을 해서도 계속 직장을 다닐 생각이다. 퇴근하고 들어가 신랑과 알콩달콩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신혼집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직장을 포기하고 식당 일을 함께 하게 되면 나는 남친 집안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 다 떠나서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 일을 함께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손해다. 라고 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남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면 내 생활이 아예 없어져 버릴 것 같아서 너무 겁난다. 우리나라 여자들 대부분이 요즘 결혼하자마자 신혼도 없이 시부모님 모시고 살려고 하는 사람 없다. 남자도 그렇다는데 남친은 왜 그러냐? 물론 연세 많이 드시고 힘드실 때는 모실 의향 정도는 있다. 라고 제 입장을 얘기했더니 그럼 자기 보고 어쩌라는 것이냐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이렇게 자기 고집이 강하고 불리해지니까 어린애처럼 어쩌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남친에게 정말 큰 실망을 했습니다. 저 정말 허무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결혼을 생각한 사람인데 절대로 받아줄 수 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니 이 남자가 나에 대한 배려가 있긴 한 걸까? 아니면 남친의 제안을 딱 잘라 거절한 내가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너무 뻔히 보이는 나 혼자 희생하고 불행한 결혼 생활, 저 솔직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남친 기분 나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 흐지부지 얘기했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저 너무 힘들어지고 싸우다 지쳐 이혼하게 될 것이 뻔히 보였거든요.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조율을 해가며 맞춰갈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남편은 조율을 무시하고 본인 말대로 제가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와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려먹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더군요. 머리로는 아는데 4년간의 연애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남친을 끊지 못하도록 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도 남친과 만남을 좀 더 이어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곧 헤어지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외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얼마 뒤에 남친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남친 어머니와 남친, 저, 이렇게 셋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제가 남친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기분이 나쁘셨는지 저를 혼내듯이 말하시더라고요. 여자가 직장 나가봐야 얼마나 벌겠냐는 막말과 함께 결혼을 하면 퇴사하고 식당 일이나 돕는 것이 돈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남친에게 했던 말을 또 반복해야 하는 것이 짜증났지만 남친 어머니께도 남친에게 했던 말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제 의견을 듣고서 여자가 이렇게 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남친이 왜 조선시대에서 온 사람처럼 얘기를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쉽지만 마음이 확 떠나버렸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배우자를 얻는다는 것을 부모님 봉양하고 집안일 거둘 사람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배우자 인생을 송두리째 말아먹으려는 이기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했어요. 저 남친과 결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 시간 이후로 헤어질 것이라고 남친과 어머니 번갈아 보면서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모의 식당 운영해봐야 얼마나 벌겠냐고 저도 무시 좀 해드렸습니다. 대기업 직장 퇴사해서 이런 식당에서 일하려고 결혼한다 하면 사람들이 저를 무척이나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내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해도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의견을 받아들이는 척 해놓고는 결혼 후에 어떻게 말을 바꿀지 모르겠어서 안 되겠다고 했어요. 내가 현재 받는 급여와 연말 보너스까지 합치면 얼마가 되는데 내가 이깟 식당 여종업원이 되려고 결혼을 하겠냐고 말해버렸습니다. 남친과 남친 어머니 말을 들어보니 결혼을 한다면 저는 퇴근 후에 식당 종업원도 되고 가사 도우미도 되고 아기 낳으면 베이비시터도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 귀한 딸인데 평생 시댁을 위해 일만 하다 죽을 자리로 미쳤다고 가겠냐고 하며 이만 가보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와버렸습니다. 남친은 그날 저에게 실망했다. 우리가 만나온 것이 있는데 자기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냐 등의 톡을 보냈지만 차단해버렸습니다. 전화가 계속 왔지만 안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확실히 하려고 남친과 만났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전부 할 테니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남친 어머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마인드 가진 집으로 시집 가려고 제가 그렇게 공부하고 스펙 쌓아서 대기업 들어간 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이니 집에 한여로 들어올 여자 찾아서 연애하고 결혼하라고 말하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며 나왔습니다. 아쉽기도 하네요. 즐거웠던 시간이 대부분이었던 4년간의 연애가 생각의 차이로 끝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남친이 자기 고집을 강하게 어필했던 것이 처음에는 서운하고 답답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 의견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결혼 후에 딴소리 했으면, 아이 낳고부터 딴소리 했으면 정말 더 괴로웠을 테니까요. 앞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 없이 살려고요. 답답해서 글 써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초면에 반말하던 신우에게 반말을 하고 신우가 개념 없는 짓 할 때마다 멘붕 오도록 응징을 해서 신우의 군기를 잡은 대찬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녀 때부터 미즈넷을 즐겨봤던 사람입니다. 나이는 30대 후반이고 지금은 육아와 가사만 하고 있는 주부예요. 미즈넷이 없어지고 판이나 유튜브에서 보면 아직도 개념 없는 시댁 때문에 고통받는 며느님들이 많더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신우의 여러 가지 만행들을 겪었지만 지금은 결혼을 해서 아이 둘 낳고 잘 살고 있네요. 제 얘기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신랑은 저와 동갑입니다. 저는 빠른 생일이라서 7살에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신랑보다는 한 학년이 위였죠. 신랑은 연년생인 누나가 있는데 저보다 한 살이 많고 학년은 저와 같은 학년이었던 것이었죠. 신랑과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시댁에 인사도 가고 했습니다. 신우는 그 당시에 결혼을 해서 이미 7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신우 때문에 신랑과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한 적이 있었네요. 신우를 처음 보게 된 것은 시아버지의 환갑잔치 때였어요. 그날 신우와 저는 말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제 평가를 냉정하게도 했더군요. 신우도 신우지만 그걸 저에게 그대로 전하는 신랑도 참 개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가 그랬대요. 제가 소극적이고 소심해 보여서 아내 역할, 엄마 역할이나 할 수 있겠냐고요. 저 많이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엄마 닮아서 성격도 급하고 성질도 잘 내요. 신랑이 직업도 좋고 세심한 사람이라 저와 잘 맞았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신우는 제가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간 것이나 마찬가지인 자리라서 시아버지 환갑에서 얌전 빼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저를 소심한 사람으로 평가를 했더군요. 그리고 신랑에게 결혼하기로 확실히 얘기가 된 것도 아닌데 저를 왜 데리고 왔냐고 말했답니다. 그걸 신랑이 왜 전하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신랑이 이 얘기를 전하는 이유가 듣고 보니 그렇게 저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자기 누나랑 싸웠는데 제 편에 서 있었다고 저에게 예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신랑 데리고 살려면 신우이부터 때려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신우가 저를 그 짧은 시간 동안 보고 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도 거슬리고 화가 났지만 뒤에서 한 말을 찾아가서 네가 내 뒤에서 그런 소리 했다며? 하면서 싸대기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 하고 속으로 벼르고 있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가 밥이나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신우부부와 아이, 저와 신랑 이렇게 식당에서 만났어요. 음식을 시켜놓고 저에게 다짜고짜 반말을 하더군요. 처음부터 기선제압 들어오는 느낌? 그래서 제가 신우 말 듣지도 않고 왜 반말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신우는 동생 여자친구인데 반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건 네가 정한 법도냐? 너 예의를 그렇게 중시한다며? 근데 동생 배우자 될 사람에게 초면에 반말하는 게 예의냐? 라고 했습니다. 놀라서 얼떨떨한 표정으로 있던 신우가 어디서 반말이냐고 더듬거리면서 말하더군요. 나 너 같은 예의 없는 신우 있는 집으로 시집 안 갈란다. 나 이제 네 동생 여자친구 아니야. 너랑 같은 학번이고. 아, 참. 너 고졸이라고 했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고 쳐서 결혼했다고 했지? 학번이 뭔지 모르겠구나. 너 때문에 네 남동생이랑 헤어질 거야. 너 같은 신우 있는 집에 시집 가면 고생만 하다 이혼하게 될 거 뻔하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신랑이 따라 나와서
자기 누나에게 그렇게 막 하면 어떡하냐고 하더군요. 지금 누나 편들려는 마음이면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서기 전에 나서서 나 대신 누나에게 난리를 치지 않은 것을 사과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의미 없다고 말했어요. 자기는 중립이라고 하더군요. 중립이면 먼저 잘못한 사람에게 뭐라 해야지 왜 나에게 뭐라 하냐며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며칠을 전화로 문자로 신랑이 사과를 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요. 신우가 왜 같이 밥을 먹자고 했는지 알 것 같더군요. 저 군기 잡으려고 한 것이었죠. 그 이후에 시댁에 놀러 가면 신우는 저에게 말을 안 걸었어요. 꼭 얘기할 것이 있으면 존대와 반말 사이 어중간한 투로 말했고요. 저는 그냥 호칭 없이 반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저도 따질 말들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은 순하기만 하신 분들이라 별 말씀 안 하시더군요. 한 번은 여름에 신랑네 식구들끼리 여름 휴가를 갈 것이라며 저에게 함께 가자고 하더군요. 결혼도 하기 전에 무슨 휴가를 같이 가자고 하나 했는데 시댁에서 신우가 저에게 휴가 때 와서 밥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참나 가짜나서 정말 나 밥 못하는데? 니네 집 휴가 가는데 내가 왜 밥을 하냐? 너 미쳤냐? 라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직도 밥을 못하면 어떡해? 이러길래 내가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직장 다녔는데 밥을 어떻게 해? 어쨌든 난 휴가 같이 안 가니까 더 이상 잔말 말고 네가 해. 원래도 네가 하던 일이잖아.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지고 신우에게 제가 반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누님이 초면부터 반말하길래 저도 반말하는 거예요. 누님이 너무 예의가 없는데 제가 결혼할 사람 누님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반말하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신우에게 올케가 동갑인데 초면부터 반말을 했냐고 뭐라 하시더니 서로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신우의 표정 정말 동영상으로 찍어뒀어야 했는데 저희가 결혼을 하면 경기도에 신혼집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더니 서울로 출퇴근하려면 힘들 것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존댓말로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저와 신랑 둘 다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고 시댁에서 집을 해줄 것도 아니라서 돈이 모자라서 경기도에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나가 돈 보태줄 거 아니면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했더니 신우의 썩은 표정.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신랑이 누나에게 쩔쩔매며 살아왔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억눌리고 살아와서 그런지 제가 신우에게 대차게 행동할 때마다 신랑은 시원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있는데 상견례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른들끼리 대화하시는 자리에 오빠가 가도 할 말도 없다며 나중에 사돈어른들께 결혼식 때나 인사드리겠다고 했어요. 시댁에는 그렇게 알렸는데 신우는 상견례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자꾸 끼어들더군요. 자기도 부모님들과 동급인 것처럼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 참고 두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날짜 정하느라 양가 어른들끼리 의논하시다가 서로 좋은 날짜 잡으시라고 양보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결혼 날짜는 여자 쪽에서 잡는 거예요. 신우이 가르치는 듯한 말투. 제가 신우에게 그랬어요. 어른들이 몰라서 그러시겠어요? 서로 겸양하시느라 양보하시는 거예요. 어딜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요? 끼어들기를. 그런 예의도 못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부모님께 엄마 아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신우 될 사람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 말에 시부모님은 신우에게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말라 하시고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상견례 자리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상견례 끝나고 집에 와서 엄마가 신우를 무슨 년 하면서 그런 정신 이상한 신우 있는 집에 시집 가면 고생할 거라고 걱정하시더군요.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엄마 성질 그대로 물려받은 딸인데 그깟 신우 때문에 고생하겠냐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이 일들 말고도 몇 가지 일들이 더 있었지만 제가 신우 멘탈을 무너뜨리는 말들을 해버리며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몇 번 신우가 신우짓 하려고 덤볐지만 그때마다 신우에게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어줬고요. 신우가 지금은 저를 만나면 어려워하는데 그렇게 된 계기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할래요. 제가 불리할 것 같은 말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뒤로는 신우가 가끔 하던 개념 밥 말아먹은 소리 튀어나오려다가도 제가 쳐다보면 입 다물어 버립니다. 순하고 사람 좋으신 시부모님, 부모님 닮아 착한 신랑과는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이 저와 저희 집에 하시는 것을 보고 결혼 잘했다고 하셨어요. 신랑은 처음에 제가 신우에게 막말하고 막대하는 것을 보고 좀 놀라워했어요. 시부모님도 꺾지 못한 무개념 누나에게 제가 다짜고짜 반말을 하고 막말을 하니 큰일 터질까봐 얼마나 쫄았겠어요. 신우가 자꾸 저에게 기싸움에서 지는 모습을 보더니 신랑도 제 편을 들더군요. 이기는 편 우리 편도 아니고 정말. 이런 새가슴 가진 신랑이지만 저만 바라보고 아이들과 함께 이것저것 체험하며 행복해하는 사람이라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신우에게 좀 너무했었나요? 어쨌든 지금까지 결과는 나쁘지 않으니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허락 없이 김장김치를 얄미운 신운에 갖다 준 남편의 게임기를 없애버렸다는 남편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초등학생 아이 둘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예전에 미즈넷이나 판에서 명절 때나 김장 때가 되면 참 많은 글이 올라오곤 했었는데요. 저도 김장 때만 되면 참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친정에서 해온 김장김치를 신우에게 줘버리는 남편 때문에요. 시댁은 김장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김치를 하거나 아니면 사 먹거나 합니다. 저희 친정은 지방인데 해마다 직접 키운 배추와 무, 대파 등으로 김장을 담가서 형제들과 부모님 김장을 함께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추를 심는 것부터 김장날 버무려서 김치통에 담는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키운 배추로 김장을 한 것이 얄미운 신우의 입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면 정말 소름 끼치게 싫습니다. 일단 김장에 들어갈 배추와 무, 파 등은 부모님이 직접 심고 뽑아서 김장날 전에 배추를 절여 놓습니다. 친정 오빠네는 젓갈 종류를 사가지고 오고 언니네는 고춧가루와 김치에 넣을 야채들을 사가지고 옵니다. 저는 김장에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몰라서 친정 부모님께 돈을 드리고요. 김장 당일에는 저희와 형제들 모두 부모님 댁으로 가서 김치 속을 버무려서 부모님이 절여 놓으신 배추에 속을 넣고 김치통에 담은 다음 뒷정리하고 집에 옵니다. 그렇게 하루 김장을 하고 오면 늘 하던 일이 아닌 몸 쓰는 일이라서 다음날 온몸이 다 아프지만 우리 네 식구 잘 먹고 나중에 김치 쉬면 찌개도 많이 끓여 먹고 해서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신우는 저를 견제한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네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가 결혼하기 전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도 명품백까지는 아니어도 짜잘하게 오빠에게 사달라는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냥 알면서도 모른 척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결혼을 한 오빠에게 새언니 눈치도 전혀 보지 않으며 뭘 사달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란 생각이었거든요. 남편에게는 신우의 요구를 그렇게 다 들어주지 말라고 잔소리를 한 적이 있었지만 신우에게 대놓고 말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신우와 가깝지도 않았고요. 제가 남편이 신우에게 해주는 것을 잔소리하는 것이 약해서였을까요? 저희가 결혼하고 2년 뒤에 신우가 결혼을 했는데 그 해에 남편은 신우에게 친정에서 해온 김치 한 통을 저에게 말도 없이 갖다 주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김장을 할 때 저희 시댁도 한 통 가져다 주라시며 꼭 시부모님을 챙기셨습니다. 시부모님께 김치 한 통을 가져다 드리면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시고는 며칠 안 되어 홍시나 한우 같은 것을 친정에 보내셨고요. 하지만 신우는 김치를 가져다 주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제가 속이 좁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고생해서 농사지어 형제들과 열심히 담근 김장김치를 가져다 주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니 은근히 기분이 상하더군요. 3년간 신우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김치를 가져다 주니 그 다음 해부터는 주기 싫었습니다. 망설이다가 남편에게 이런 제 마음을 말했고요. 남편은 윗사람이 돼서 그렇게 각박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계속 신우에게 김치를 주자고 했지만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해마다 남편은 김장을 하고 와서 신우네에 김치를 한 통씩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남편과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속이 좁다고 비난을 했고, 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으면서 김치 주기 싫다고 하며 싸운 것이죠. 올해도 2주 전에 저희 친정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남편은 일이 있어서 김장날 못 가고 저만 가서 친정 식구들과 김장을 해서 차에 김치를 싣고 왔어요. 그리고 남편과 트렁크에 있는 김치를 집으로 올려왔는데 그날 저희 거는 김치 냉장고용 김치통에 김치를 담아왔고 시댁에 드릴 김치는 흰색 큰 김치통에 담아왔거든요. 근데 저희 김치 냉장고용 김치통에 하나가 모자랐습니다. 남편에게 트렁크에 있는 김치통 시댁 가져다 드릴 거 빼고 전부 가져온 것이냐고 물었더니 전부 가져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친정에서 한 통을 놓고 왔나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댁에 김치 가져다 주고 온다고 가고 저는 씻고 쉬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 김치냉장고용 김치통 하나의 행방을 친정 식구들에게 물어가며 찾아봤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신랑이 저 몰래 신혼에 가져다 준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더라고요. 며칠 뒤에 신랑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치냉장고용 김치통 하나가 없어졌는데 신혼에 가져다 준 것이냐고요. 신랑은 당당하게 맞다고 하더군요. 근데 왜 저에게 얘기도 안 하고 가져다 주었냐고 했더니 못 낀 놈이 성낸다고 저에게 그렇게 각박하게 굴지 말라고 버럭하는 거예요. 나원 참 어이가 없어서 우리 친정에서 한 김치인데 누구에게 주고 말고는 내 마음인 거 아니겠냐고 신랑에게 말했더니 신랑은 정말 어이없게도 신우가 우리 집 김치 환장하는 거 잘 알지 않냐면서 우리 김치 잘 안 먹잖아.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김치 자주 안 먹는다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찌개고 우리 애들도 김치 잘 먹어서 매년 김장하기 전에 김치 다 먹었었어 라고 했는데요. 할 말이 없었는지 신우네가 우리 김치에 환장하는 걸 어쩌겠냐고 하면서 제가 속이 좁다느니 각박하다느니 되려 언성을 높이더군요. 결혼 전부터 괜히 나를 견제하는 듯한 신우 태도도 싫었었고, 결혼 후부터는 남편의 돈도 남편 혼자만의 돈이 아닌데, 저 몰래 오빠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도 싫었고, 매년 김치를 받아놓고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것도 얄미웠기에, 신우에게 김치를 주는 것이 싫었는데, 내가 뭐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도 있느냐고 저도 언성 높이며 싸웠습니다. 신랑은 할 말이 없었는지 그냥 아랫사람에게 인심 쓸 줄 모른다는 인신공격으로 일관하더군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년부터는 친정에서 김장할 때 자기는 안 간다고 하며 삐지고요. 그럼 알겠다고 나도 내년부터는 김장할 때 김장비용 친정에 드리지 않고 김장김치 받아올 테니 더럽고 치사한 처가김치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치사하다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알겠으면 신우에게 몰래 갖다 준 김치 다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대답도 안 하고는 거의 일주일 동안 저에게 말도 안 하고 삐져서 있었습니다. 읽으시는 분들도 제가 속이 좁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치를 나 몰래 빼돌리는 남편이 돈이나 다른 것들은 못 빼돌릴까요? 이런저런 생각과 분함으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남편과 신우가 괘씸해서 못 견디겠더군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퇴근해서 남편 게임기를 챙겨서 언니네 창고로 쓰는 방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남편이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는 가끔 가고 주말에 게임기로 낚시 게임을 하는 것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토요일에 아침부터 난리가 났네요. 자기 게임기 어디 갔냐고 묻길래 사촌 언니 아들이 그 게임기 사달라고 조르고 있다고 하길래 갖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게임기를 왜 주냐고 성질을 내길래 조카에게 뭘 그리 야박하게 구냐며 애한테 어른이 그 정도도 양보 못하냐고 해버렸네요.
그게 얼마짜린데 이러면서 남편은 자기가 동생네 김치 갖다 준 것에 복수하는 것이냐며 성질을 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 잘했다며 김치 갖다 준 것에 화는 나는 더럽고 치사한 것이고 게임기 조카에게 가져다 준 것에는 성질내는 남편은 더럽고 치사한 것이 아니냐고 했어요. 자기가 그 게임하는 낙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걸 남을 주냐며 따지길래 나도 김치 먹는 낙으로 사는 사람인데 다음 김장 때까지 김치 모자라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걸 왜 남을 줬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게임기랑 게임 CD들까지 다시 다 하려면 50만 원 돈 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지지 않고 우리 김치는 부모님이 직접 재배한 배추로 한 것이고 형제들의 정성이 들어간 것이라 누구에게도 팔지 않겠지만 꼭 팔라고 누군가가 간곡히 부탁한다면 한 통에 2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며 다시 게임기 돌려받아 오라고 하더군요. 애한테 줬다 뺏는 것이 말이 되냐며 윗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야박하게 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삐져서 입을 다물어버린 지 며칠 되었네요. 친정에서 해온 김치를 내 허락도 없이 왜 제멋대로 인심을 쓰나요? 그것도 내가 싫어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몰래 갖다 준 것이 정말 화가 나서 아직도 풀리지를 않습니다. 매년 친정부모님이 고생해서 자식 손주들 먹이려고 담근 김장김치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 게임기를 사촌 언니네 조카 줬다고 거짓말한 것이 유치하다고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김장김치든 뭐든 제 허락 없이 남편이 마음대로 인심을 쓸 사람이기에 저도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와 상의 없이 남편이 무슨 인심 쓸 때마다 남편이 아끼는 물건 하나씩 언니네 창고방에 갖다 놓을 생각입니다. 유치한 부부싸움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어서 여기에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얼른 코로나가 지나가길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올케 언니의 약점을 떠벌리고 다니던 신우가 오빠 부부에게 응징을 당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결혼한 지 2년 된 여자입니다. 신랑과 맞벌이 중이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아이는 내년쯤 가질 예정이에요. 노산의 기준이 현재는 많이 늦춰졌다고 해서 좀 더 나중에 아이를 갖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34살을 넘기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신랑과 아이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는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직장 동료들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벗과 같은 존재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우이는 저를 참 많이도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을까요? 주변에 사람이 없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 초등학교 시절 짝꿍이었던 아이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와 신우에게 같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신우 시집살이인지 그냥 신우는 못된 아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을 한 이후로 참고만 살지는 않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한 상태라 신우에게 좀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요. 제가 너무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시원하기만 하고 내가 너무했다는 생각은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살려고 합니다. 초등 시절 이유도 없이 짝꿍인 남학생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반 친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하니 그 남학생과 한패가 되어 함께 저를 무시하듯 말하는 친구들이 2명이 되고 3명이 되며 점점 늘었습니다. 친구들과 잘해보고 싶을수록 그 아이들이 저에게 했던 못된 짓들은 점점 강도가 세졌습니다. 울면서 집에 가는 날이 많았고 그때의 상처는 잊혀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잊을 수도 없는 것으로 제 마음 한편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함께 해주고 상대방이 듣기를 원하는 말들만 골라서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친한 친구 2명이 생겼고 그 친구들과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도 내 마음 같지는 않더라고요. 셋이 다 같이 시간이 안 맞아서 한 친구를 만나면
다른 한 명은 자기를 두고 만났다고 서운해하고 그걸 가지고 둘이 싸우고 저는 말리고 서로 화해하는 자리를 만들고 중간에서 중재 역할만 몇 년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애정을 쏟으며 좋게 대하려고만 했던 제가 우습게 보였는지 한 친구는 저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남사친이 제가 마음에 든다며 건드려도 되냐는 말에 그 친구가 그러던지라고 했답니다. 쓰면서도 손이 많이 떨리네요. 그날 그 남자에게 큰일을 당할 뻔했지만 다행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가 큰 목소리로만 얘기를 해도 심장이 뛰고 손이 떨렸어요. 그 친구는 죄책감도 없었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폐인처럼 살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려는 마음에 타지로 혼자 와서 직장을 다니며 살았습니다. 이때 이 일은 여자 사람이 싫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친구라고 마음을 쏟았던 제가 너무 멍청이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이후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은 많았지만 누구와도 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을 하면 그 사람들과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모두 끊어버렸고 행여 연락이 와도 형식적인 대화만 나누고 말았습니다. 너희도 언젠가는 내 뒤통수를 칠 것이 뻔하잖아. 친구도 그랬는데 고작 회사에서 형식적으로 만난 사이인데 더 하겠지. 하는 삐뚤어진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신랑을 만나 마음의 상처가 많이 치료가 되어서 이때 저희 사고방식이 괜한 피해의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해의식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데만 해도 꽤 많은 기간이 필요했어요.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은 후 남자에 대한 혐오증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마음을 열고 만나게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내 과거의 상처도 다 얘기하고 믿었는데 바람이 나서 떠나버렸습니다. 이때 이후로 남자 혐오증이 전보다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람 사이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때 저는 그냥 체념했습니다. 살면서 이성이든 동성이든 마음을 열고 사귈 수 있는 일이 많았는데 쉽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친절한 태도로 다가오면 또 어떻게 나를 업어넘기려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생각이 들다 보니 제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누가 저를 좋아했겠어요. 그러던 중 지금의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신랑이 저에게 다가오려는 것을 알게 되고 신랑을 밀어내려고 했는데 신랑은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신랑과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요. 제가 겪었던 상처들을 모두 말했더니 신랑은 학창시절 같은 반에 소외된 친구들에게 말 걸고 친해지는 재미로 즐겁게 지낸 자신의 과거를 말해 주었어요. 신랑과 같은 사람이 그때 우리 반에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에 너무 늦게 만난 것을 아쉬워하며 좋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신랑과 같이 활달하고 능력도 좋은 남자가 저 같은 상처 많은 여자와 잠시나마 연애를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아까울 정도였어요. 어쨌든 인연이 닿는 데까지 신랑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다가 신랑이 청혼을 하더군요. 많이 망설였습니다. 저에게 신랑은 너무 과분한 사람이라 생각했었거든요. 끝내 신랑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과거의 이유들로 저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올 친구다운 친구가 없다는 것이었죠. 스몰 웨딩을 생각해 보기도 했었는데 어른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도 친하지 않아서 청첩장을 내밀기가 좀 그랬습니다.
신랑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친구들 중에서 여자친구가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오도록 하고 신우의 친구들을 오라고 하면 되니 걱정 말라는 식이었습니다. 신우 친구들은 축의금 내지 말고 와서 밥만 먹고 사진만 찍고 가달라고 신랑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랑 신부 친구들 사진을 찍을 때 신랑 쪽 친구들과 신부 쪽 친구들의 인원수를 대강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랑에게도 신우에게도 너무 고마웠어요. 결혼하고 시댁 가까이에 신혼집을 마련해서 살아왔습니다. 미혼인 신우는 시댁에서 살고 있는데 결혼 전에 몰랐던 신우의 모습을 결혼 후에 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준 신랑이었기에 시댁 식구들도 모두 비슷한 분들로 생각했던 것이 오산이었나 봐요. 신우는 저보다 몇 살 어린데 결혼한 이후에 저희 신혼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가곤 했습니다. 저에게 가끔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자기 친구들을 부르느라고 정말 힘들었다는 말을 몇 번 하더라고요. 저는 아가씨에게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날이 갈수록 신우가 저를 건드려 본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언젠가부터 신우는 저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결혼식에 부를 친구가 없었냐,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소극적인 태도로 신우를 대하게 되었어요. 시댁 근처에 살아서 시댁에 거의 주말마다 갔었습니다. 시댁에 갔을 때 한 번은 시어머니도 저에게 어떻게 살아왔길래 결혼식에 하객으로 올 친구가 없었냐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너무 길고 거짓말로 둘러대고 싶지는 않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 일이 몇 번 있고 나서 어머님이 저를 관찰하듯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행동을 하면 되는데 과거의 기억들 때문인지 저는 어머님이 그런 시선으로 저를 바라본다는 것을 느끼게 된 후부터 점점 시부모님과 신우를 소극적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된 것은 신우가 어머님에게 저에 대해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하는 것 때문이라는 촉이 왔습니다. 신랑에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괜히 신랑과 시댁 식구들이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신우에게 제 과거의 이야기들을 모두 했습니다. 그렇게 신우에게 사실대로 얘기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신우는 그 이후에 저에게 종종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점점 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꼭 저와 둘이 있을 때에만 그러셨어요. 신랑이 듣는 데서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으셨어요. 신우가 저 없는 데서 시어머니께 제 험담을 하고 둘이 저를 관찰하듯이 보면서 제가 저래서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저의 행동이나 말을 찾는 것 같은 느낌에 정말 견딜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제 뒤에서 수군대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저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나 봐요. 점점 피폐해지는 제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신랑도 힘들어질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혼인신고도 아직 하지 않아서 절차를 밟을 것도 없으니 그냥 갈라서자고 했어요. 갑작스런 제 이혼 요구에 충격을 받아 얼떨떨해 하던 신랑이 정신을 가다듬고 저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유를 묻는 신랑에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이유를 계속 물어서 신우와 어머님과 있었던 일을 신랑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랑은 저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더군요. 화난 목소리로 원한다면 이혼을 해주겠다. 대신 신우에게 당당함을 보여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떠난다고 하면 말리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를 보내줄 수 없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신랑은 신우가 뒤에서 저에 대해 험담을 한 것을 응징을 하고 나서야 이혼을 해도 해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저와 절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날 퇴근 후에 저는 신랑에게 끌려가듯이 이끌려서 시댁에 갔습니다. 신랑이 신우에게 새언니에게 얘기 다 들었는데 새언니가 너 믿고 그렇게 아픈 얘기를 했는데 너는 그걸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다며? 가족끼리 그래서야 되겠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우는 없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신랑은 신우에게 어릴 때 친구들에게 못되게 굴어서 엄마 학교에 불려다니게 해놓고도 여지껏 그 버릇을 못 고쳤냐며 다그쳤습니다. 어머님은 신랑에게 지 마누라 말만 듣고 동생 잡는다며 뭐라고 하셨고요. 신우는 신랑에게 언니가 인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친구들이 그랬겠지. 언니가 정상인인데 친구들이 그랬겠어? 이러면서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화가 너무 나니까 오히려 차분해지더군요. 아가씨, 친구를 괴롭힌 사람이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괴롭힘을 당한 친구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는 말로 시작해서 정말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우가 친구들과 문제를 일으켜서 어머님이 학교에 여러 번 불려다니셨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앞으로 아가씨를 아주 멀리 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은 시어머니처럼 싸고 더는 엄마가 있는 한 늙어 죽는 날까지 쓰레기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이런 환경에서 신랑이 이렇게 바르게 자란 것이 정말 신기하다고 하며 다시는 시댁에 올 일 없을 테니 소리 지르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신랑도 엄마가 달라지지 않으면 저거 인간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듯이 말하고 그렇게 되기 전에는 자기도 여기 다시는 안 온다고 하고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에 아버님은 안 계셔서 시어머니와 신우가 아버님께는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2년 가까이 저와 신랑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과 신랑은 가끔 통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못된 신우에게 그렇게 퍼부은 것이 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정신건강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좀 더 활달한 태도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 모습에 가끔 놀라곤 합니다. 시댁과 언제까지 이런 불편한 관계로 지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변화시켜준 신랑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더 활기차게 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제 과거를 여기에 털어놓고 나니 정말 시원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